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한마음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해눈스님입니다. 저희 한마음선언은 60여 명이 넘는 대중스님들과 함께 많은 불자님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즘처럼 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일 버리고 있는 쌀뜨물을 EM이라는 미생물을 통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걸 환경 정화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그리고 플라스틱 많이 안 쓰고 그 텀블러 사용하고, 신도님들 공양관에서는 비닐 아예 안 쓰고 있어요. 편리함을 쉽게 버리지는 못하죠. 다 우리가 하나 연결돼서 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공생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죠.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런 게 부처님의 기본적인 사상이잖아요. 모든 생명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뭐 한다고 되겠어? 뭐 이 정도가 괜찮잖아.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이 지구의 주인이고, 그죠?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나 한 사람부터 실천하면 옆에서도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실천이 정말 귀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로웨이스트샵 더피커를 운영하고 있는 송경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포장 없는 그로서리라고 보통 많이 표현해 주시는데요. 포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을 해놓고 있어요. 구매하실 때 아예 쓰레기를 배제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바구니, 천주머니, 유리병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불편했거든요.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나가 필요한 거는 정말 이 안에 있는 내용물 뿐인데 이거를 벗겨내야 되고 세척해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 배출하러 나가가지고 배출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불편하고, 이런 불편까지 같이 사야 되나? 이런 걸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정말 꼭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의 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천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진짜 연령대도 다양하고 뭐 직업도 다양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천지개벽 수준으로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해요. 내 집 앞에 내놨던 쓰레기가 이제 날이 밝으면 항상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쓰레기가 안 사라지고 계속 쌓여간다는 것들, 개인적인 불편함을 겪었다는 게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작년 기준으로 특히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걸로 좀 진짜 많이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동네에서 많은 자원이 좀 순환되면서 제로웨이스트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 곳에서 폐기물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재료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퍼즐만 치듯이 몇 가지를 좀 이어가지고 자원순환을 좀 이루어가면서, 그러면 사실 자연스럽게 제로웨이스트가 실현이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같이 상생하고 그런 순환고리를 같이 그려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일 크네요, 아무래도. 네. 아주 간단한 것들부터, 아주 간편한 것들부터 실천을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대부터 혹은 비닐봉지 안 쓰기,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삶의 이제 작은 부분들을 좀 변화시키면서 좀 삶을 좀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바꿔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단체와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한국의 쓰레기 문제를 좀 해결하자, 시민 실천 교육, 모니터링 뭐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일하는 게 급하고 뭐 공부하는 게 급해갖고 쓰레기 문제는 약간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진짜 체감할 정도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해결해야 될 정부의 과제는 쓰레기 문제라고 할 만큼 시민들의 인식들은 첫 번째로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 말 그대로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지 사용하지 말자라는 건 아닙니다. 플라스틱 뭐 꼭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 되겠죠. 분리 배출을 잘하자. 그래서 재활용을 다 하게 되면 제로 웨이스트 사회가 된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서 버리잖아요. 버리게 되면 얘는 언젠가는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천연 자원은 이제 고갈 상태이고요. 순환 자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회용 컵 줄이기 하자 말자,
한 달 이내에 90% 이상의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하지 않잖아요. 그중 99%의 슈퍼마켓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어떤 거를 줄일 것인가 핵심적인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좀 가이드라인을 준다 그러면 시민 참여는 충분히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10%만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90%는 다 행방불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줄이지 못하는 것도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의 문제를 접근하고 플라스틱의 관리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60% 이상이 다시 쓰레기로 나옵니다. 진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인지 아닌지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이렇게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망원동 주민이고요. 비닐 줄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알맥 망원시장의 금자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7월 3일이 세계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이거든요. 그날을 맞아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쓰레기 대란도 터졌는데, 그러니 대형마트에 가서 플라스틱 어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동네 전통시장에는 묵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김도 팔고, 소비자가 노력하면 비닐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장인데 왜 이걸 지나치고 대형마트한테만 요구했을까? 그냥 우리 동네라도 어떻게든 바꿔보자. 그래서 동네 마트가 아닌 이제는 동네 시장으로 왔죠. 그렇다면 장바구니 대여를 시작해야겠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라든지 이미 좀 중대형 슈퍼에서는 비닐을 유상 판매하거나 비닐을 안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아무 규제가 없잖아요. 청가방을 무조건 사람들에게 지징을 받았고 이게 1,500개 정도 됐어요. 동네에서 로고만 이렇게 박아서 이거를 16개 가게에서는 언제든지 빌릴 수 있고, 언제든지 그 가게가 열렸을 때는 뭐 한 달을 사용하시든 어쩌든 다시 갖다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렇게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 편하게 장을 보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쇼핑백도 모으고 장바구니도 모으고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용기를 들고 가서 장을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걸 다 생각해서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생선이 들어갔던 비닐로 말리면 집에 냄새 나요. 씻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미리 가져가서 이대로 고등어로 딱 담아요. 그 다음에 바로 얼리거나 그대로 냉장고에 바로 넣거든요. 그럼 쓰레기도 안 나오고 비닐을 씻을 필요도 없고 되게 간편해요. 진짜 큰 꾼 중에 1번은 시장에서라도 속비닐 포장을 푸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남거든요. 2번째는 시장까지 비닐봉지 규제가 생기는 거. 시장에서도 비닐봉지를 돈을 주고 사야 된다거나 금지화되면은 이런 활동들이 장바구니 대여를 훨씬 활성화해서 많이 될 수 있겠죠. 손님과 상인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바꿔야지 시장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상인들께 저 장바구니 들고 왔다 말씀해 주시고 서로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즐겁게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버려지는 철사로 작품을 만드는 와이어 아티스트 조한경이라고 합니다. 고래의 뱃속에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가 뭐 가득 찼다거나 그런 거 보면서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하다가 어느 순간 저거 혹시 내가 버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아무리 꼼꼼히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뭐 산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구나라는 좀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태국에서 겨울을 보내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없이 여행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이제 봉투는 받지 않게 장바구니를 항상 가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를 플라스틱에 담긴 걸 사 먹지 않고 이제 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숙소에서 물을 끓여서 식혀서 이제 갖고 다니면서 마시고, 태국에서 이제 아이스 음료를 굉장히 많이 사 먹게 돼가지고 얼음이 많이 들어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텀블러가 필요했고요. 물을 담고 다닐 텀블러가 이제 있었고,
음식들, 과일들 이제 받아 먹을 수 있게 이 밀폐 용기를 가져서 다녔고요.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디저트들, 뭐 심지어 정말 없을 때 밥도 퍼먹을 수 있는 이제 티스푼도 여기 이렇게 넣고 다니고, 얇은 에코백에 다 넣고 다녔어요. 이거 제가 이제 태국 여행 가서 이제 입고 다니려고 이제 되게 잘 마르는 태국 옷을 사서 여기다 제가 술을 놓았어요. 이제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읽고 볼 수 있게끔. 보통은 이제 이거 예쁘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 주시면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이제 이거 자체가 소재가 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매개체가 됐어요. 제가 그 슬로건이 일회용 없이 여행을 해보자 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 없이 하는 여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일회용 없이 여행을 한다는 거는 어떤 결과나 목표 자체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그 쓰지 않는 순간들, 관계들, 에피소드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만드는 것,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일회용품 없는 여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